8차시 수업은 연속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 최대 최소 정리랑 세 번째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네, 연속 함수는 이제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성질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8차시를 하고 나면 이제 함수의 연속 파트는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울 것이 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제 내용일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개념 이제 들어가니까 정신 이제 단단히 차리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도 잘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요 두 가지 증명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증명 없이 바로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리를 하기 전에 개념을 재구조화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재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요 연속을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이제 되려고 하면 어때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냐,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냐, 세 번째 이제 요 식을 만족하냐인데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냐, 세 번째가 이제 요건데 사실 연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요 식 하나로 이제 끝나요. 요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이 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함수값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극한값이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두 개가 이제 같죠. 그러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속이라는 말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요렇게 이제 극한이 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이제 쓰면은 나와 있는 개념에 쓰면 점열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무엇이냐? A로 수렴하는 A를 항으로 가지지 않는 모든 수열 x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 그러니까 함수값의 극한이죠. 이거는 극한의 함수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나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를 수열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함수값이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가까이 가는 것의 함수값이냐, 이제 그 값이 두 개 다 서로 같다라고 하면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리미트가 f 안으로 쑥쑥 이제 안으로 밖으로 이제 출입이 자유롭다. 언제? f가 연속이면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그렇지만 위상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대학교 때 배웁니다. 위상수학이나 해석학에서는 연속함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집합의 다양한 성질들을 보존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계성, 한계가 있다. 집합의 크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닫힘성, 아니면 뭐 폐포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폐포는 FA의 폐포랑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닫혀있다라고 하거든요. F가 연속일 때 성립하는 개념인데, 네, 말로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어쨌든 예, 이름 붙일 게 마땅하지 않아서 그냥 닫힘성이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요 설명했던 이 점열 연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이 개념, 이게 이제 정의역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성질, 집합의 성질이거든요. 집합이 유계성, 아니면 닫힘성, 아니면 점열 연속, 아니면 연결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의역에서 성립하던 게 치역에서도 성립하게끔 하는 그 함수가 연속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증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중요한 개념이 최대, 최소 정리랑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다. 라는 거예요. 예, 요 두 가지 정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일단은 이게 이제 주어져 있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and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함수는 있어야 되죠. 그죠? 함수가 있을 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고 이게 연속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fx는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a랑 b 여기 사이에 연속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최대값이 있고 최대값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도 있다? 최소값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 그리고 요 값이 최소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전제되어 있는 조건을 약화시켜 가지고 과연 약화시키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이제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할 생각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요 두 개 조건이 빠지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맨 첫 번째로 반 개구간 아니면 반 닫힌 구간 이거 이제 여기에서 연속인 함수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다양한 함수가 있겠지만 이 함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함수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동안 최소값은 있죠. 하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 없고 최소값은 있고. 맞죠? 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곳이 어떻기 때문에 한쪽 끝에 빠져 있기 때문에 B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A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에 값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지만 최소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둘 다 열려 있으면 A랑 B 양 끝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연속이지만 어떻습니까? 최소값도 없고요. 최대값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인 함수이지만 최대값, 최소값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대값이 여기에 있고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랜덤하다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게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연속이 아니거나 그러면 랜덤한데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는 게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 이게 이 최대 최소 정리의 의의입니다. 무조건 존재성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최대값, 최소값은 유니크하죠.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합 안에서.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최소 조건이 뭐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정리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잘 안 쓰이는데 미분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게 정말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제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일성이라고 하거든요. 최대 최소는 유일한데 유일한 값을 우리는 문제를 내기 수월하잖아요. 그죠? 유일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구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찾는 과정이 미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미분법을 이제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정리를 한번 많이 곱씹게 될 겁니다. 네.
연속함수가 제가 뭐라 했어요? 정의역, 집합의 어떤 성질을 연속함수가 보전을 해주죠.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최대 최소 정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정의역의 닫힘성, 그러니까 폐포, 여기에 이거 폐포가 이제 전체 치역의 폐포와 같다라고 이제 이거를 보장을 해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네. 해줬다. 연속함수가 이제 보장을 해준다. 연속함수가 그런 성질을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옛날에 중간값 정리라고 많이 배웠었어요. 저는 중간값 정리가 더 익숙하긴 합니다. 일단 사이값 정리라고 이제 가르치라 했으니까 사이값 정리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이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 끝값이 달라요.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에 있는 끝값이 다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B와 FA 요 사이에 있는 모든 K 값에 대해서요. FC는 K가 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사이값이라는 거죠. FA와 FB 사이에 있는 값이 이 모든 K에 대해서 있다는 거.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K를 임의로 이렇게 끄었다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곳이 뭐예요? 이거 이제 요 값이 이제 FC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는 값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러니까 빵개는 아니라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는 있지만 아니 무한히 많을 수 있지만 일단 빵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사이값 정리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에는요. 함수가 이제 A와 B 사이에 불연속인 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불연속인데, 요렇게 이제 불연속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K에 대해서, 물론 사이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이값이 있을 수 있지만, 이 K에 대해서는 이 K를 만족하는 함수값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사이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있는 K에 대해서는 사이값이 없고 여기에 있는 K에 대해서는 사이값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없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어쨌든 사이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K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불연속이지만 모든 사이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연속이지만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C가 요렇게 이제 생기니까 사이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속이면 어떻습니까? 요 두 개의 양 끝값이 달라요. 연속이면 사이값을 무조건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이면 요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그 K가 되게 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이제 많이 쓰이느냐? 근의 존재성을 묻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이값 정리를 우리는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여기에 방정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거의 근을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근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근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자, fx를 이 식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왜냐하면 당함수니까. 네, 그리고 양쪽 끝값이 어떻습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로서 0보다 크고요.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0보다 작습니다. 어떻습니까? F0과 F-1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수 K가 0이 존재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한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걸 보장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 C는 뭡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정식 이거는 근이 이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더라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근의 존재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이값 정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역의 어떤 성질, 연결성, 그러니까 이 구간은 연결된 실수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요 구간의 연결성을 이제 요 사이에 연결이 이제 되어 있다. 연속함수가 치역의 연결성을 보장을 해줘요. 요 사이에 이제 뭡니까? 치역이라고 하면 F에 어떻게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게 연결집합이다. 연결집합이라서 이제 구간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정리가 사이값 정리입니다. 모든 걸 이제 FB와 FA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F 머시갱이 하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이제 여러분 최대 최소 정리 증명은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라고 아니면 이제 사이값 정리 이거 증명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대충 틀린 설명이에요.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따라서 증명이 되는 것을 간략하게 틀린 설명이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비성 공리 그리고 단조 수렴제 그리고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할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정리가 증명이 되느냐 과정을 따라와 보면요. 요렇게 A와 B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계성 한계가 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위로 유계냐 아래로 유계냐 물론 연속함수면 위아래로 유계여야 돼요. 만약에 유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계가 아니다. 그러면 한없이 커지는 어떤 곳이 있겠다. 맞죠? 만약에 막 한없이 커지다가 한번 꺾였다 하면은 그곳이 최대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닌 그게 아닌 어떤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어디에선가. 그죠? 한없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값에서 함수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함수값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불연속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서 유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닫혀있지 않으면, 만약에 요쪽 끝에 닫혀있지 않으면 어때요? 함수값이 가다가, 여기 한없이 커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B에서 정의를 안 하면 되니까, 맞죠? 어쨌든 구간이 닫혀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없이 커지는 곳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끝이 다 닫혀 있어야 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최대값을 갖냐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최대값을 갖게 하는 그 어떤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유계라고 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최대값이라고 하면 위로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꺾이겠다. 맞죠? 아니면 커지더라 하더라도 한없이는 안 커진다. 그래 B에서는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커지는 값이 만약에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되어야 되죠. 맞죠? 그래야 이제 연속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 요렇게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비어 있는 일은, 그러니까 최대를 안 가지려고 하면, 최대가 만약에 없으려고 하면, 6이면서 최대가 없으려고 하면, 요렇게 이제 최대가 되는 곳에서 이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최대가, 없겠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채워지니까 이 값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순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요걸로 이제 보내는 과정이 이게 수열로 이렇게 쏘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말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을 하나 쏴요. 극한을.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이 수열의 극한은 C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c 플러스 n분의 1 요거의 함수값의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f가 연속이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c 플러스 n분의 1인데 그거의 값이 요렇게 이제 c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값이요. 그래서 이제 뭐다? 이래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6이고 최소값도 가지게 되니까 최대 최소가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존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요, 요렇게 이제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가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A와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요, Y는 K에 대해서 이것보다 이제 작은 부분에 있는 X 집합을 따로 모아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값을 갖다가 우리가 C라고 둡니다. 그랬을 때 목표는 FC 값이 K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FC가 K보다 크냐? 아니더라. 그 다음에 FC가 K보다 작냐? 아니더라. 라고 해가지고 FC는 그럼 K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방향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 하면, 물론 이제 C일 때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자. FC가 이제 K보다 크다라고 하자라고 이제 놓으면, 연속이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면 요런 식으로 가야 이제 뭡니까? K보다 크게 가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모순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나타나요. 요 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점. 여기에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C 값은 뭐라 했냐? 이것도 K보다 이제 작게 되는 함수값,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요 C가 어떻습니까? 요것보다는, 그러니까 C 근처에서 제일 큰 게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순은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 왜?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FC 근처에 있는 어떤 값에서 이제 K보다 이제 더 큰 값이 나오니까, 여기 FC 마이너스 뭐 어떤 델타 값이라고 하면 이게 K보다 이제 더 크니까, 그러면 FC, C가 이제 극이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거에 모순이 되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클 때는 이제 모순이 나오고,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작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어떤 K에 대해서 그것보다 이제 작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아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맞죠? 그래프를 살려내고 싶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요걸 만족하는 X값,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C라고 했는데, 만약에 FC 값이 K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함수니까 요런 식으로 와야 되겠다.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서 연속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B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모순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여기에서 생기겠죠. 맞죠? 여기가 우리가 뭐가 돼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생기는데, FC 플러스 어떤 델타가 있어서 이 값이 어떻습니까? 0보다 작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K보다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정의에서, C를 넣었을 때가 이제 제일 큰 값이라고 했거든요. 이 집합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집합 중에서 제일 큰 값을 C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K보다 작게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보여주다, 이것도 못 보여주고 못 보여줘서 이제 어떻다, 그러면 FC는 K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되는 것이 사입값 정리입니다. 네, 정확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말이 참 좋다, 그죠?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이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 사이값 정리가 연속함수에서는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